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결국 하게 됐습니다. 어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옳은소리 유튜브 또 뭐 여러 방송사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8명 후보 토론회를 보셨는지요? 저는 어제 밤늦게 밤 12시 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 윤석열 정말 무식하다. 정말 무식하다. 이 양반이 26년 검사 생활하면서 흔한 일 검사 짓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과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애청자 여러분이 왜 윤석열을 씹느냐, 윤석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황태순 너도 변했느냐 별 얘기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는 YS의 길을 걸어야 승리의 길이 보인다 라고 정했던 것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회죠. 주도권 토론회에서 어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른바 핵의 미국의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의 공동 운용. 저는 새벽에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한테 박살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는 전략핵과 전술핵이 뭔지, 그리고 지금 나토에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이탈리아, 터키 등 이 5개국이 미국과 함께 전술핵을 갖다가 공동 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변의 참모들이 그냥 이것저것 주어 써준 대로 그냥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막 허둥거리는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승산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번 호남에서 이낙연이 이제 이재명을 뒤집어 엎게 되면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이재명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제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죠. 아마 윤석열 후보는 갈갈이 찢길 겁니다. 그 정도 식견 갖고는 이재명한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평생 기자 생활과 현역 의원으로서 주로 대변인, 다음에 전남지사와 국무총리까지 여기만 이낙연 후보한테 토론에서부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는 아마 100대 빵으로 깨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밤 12시 1시쯤에 봤는데 갑자기 ICBM을 세상에 대륙간 탄도탄을 미국이 미쳤다고 우리하고 공동 운영하고 공동 경영합니까? 다만 지금 나토에서 이탈리아 등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구소련 현재 러시아를 갖다가 이른바 막아내기 위해서 전술핵이라는 것은 조그만 겁니다. 그거는 비행기에 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에 실을 수도 있는 건 자그만 이른바 중단거리, 그리고 피해도 아주 제한적인, 그러나 핵은 핵인 그런 것을 전술핵이라고 그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그때 군산 기지에 남아있던 한 600여 기의 마지막 전술핵을 갖다가 미국으로 되돌려 보냈죠. 미국이 갖고 갔습니다. 그 전술핵은 그 당시에 팬텀에도 달 수가 있었고 대포로도 쏠 수 있는 것이 그 전술핵이지, 전략핵 ICBM 그야말로 수메가톤급의 전략핵을 갖다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경영하겠다는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하니 도대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외교 안보 참모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이동훈을 꽉 찍어갖고 이동훈 평화교섭본부장 그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거 저거 저건데 물론 외교관 출신입니다만은 아니 그러니 저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2기 정부를 갖다가 지금 꿈꾸는 것이냐라고 이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1987년에 저도 그 당시 이제 29 나이에 신났죠. 6.25 선언 직후에 이 1로 3김이 나와서 막 관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붙고 방송 중계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후보 YS가 정말 세상에 길이 남을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패널이 전술핵 문제를 갖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도 이제 왜냐니까 북한에 그런 조짐들이 있는 가운데 뭐 하여튼 조금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북핵위기 나긴 전입니다만은 그때 전술핵 이야기를 하니까 YS가 원자로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술핵이 뭔지 전략핵이 뭔지 원자로가 뭔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2가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흔히 IMF 환란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으로 참 보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 하나의 척결입니다. 어쨌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분의 대통령 30년 사실상 군사정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군부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군사정권의 30년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를 척결했던 것은 YS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 발동함으로써 그 다음에 부정부패한 돈이 그야말로 잘 드러나지 않도록 잘 숨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가 돈 받은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금융실명제 그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즉 YS는 바로 장지장이었던 겁니다. 즉 장수의 장수였던 거죠. 병지장 즉 쫄병의 장군이 아니라 대통령은 시대의 정신을 갖다 꿰뚫어 되고 그 시대의 정신을 갖다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설득하면 될 뿐입니다. 세세한 거 어제도 보니까 뭐 주택 청약이 어쨌니 당연하죠. 나이 30대 중반에 저 고시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주택 청약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 똑같습니다. 저희 연배들 27에 결혼해갖고 그 모든 주택 청약이니 뭐니 그런 부분은 다 흔한 얘기 마누라가 해왔던 겁니다. 마누라가 또순이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개도 붙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주택 청약도 들고 가는 거지. 남자들이 맨날 나가서 일하고 술 먹고 뭐 그렇게 바쁜 남자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챙겼나요? 나이 50 넘도록까지 장가 못 간 윤석열이 주택 청약 그것도 명색이 뭐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부장 검사 되는데 그런 거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럴 땐 통 크게 나가면 됩니다. YS 같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전술핵 전략에 또 보면 이런 얘기 저 홍준표가 보니까 왜 나를 두테르테로 공격했느냐 그러니까 또 머뭇하다가 유머러스 그럼 그런 것도 퉁퉁 치면 선을 우리가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은 통 크고 선 굵은 윤석열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무슨 그야말로 잡학다식하게 죄송합니다만 황태순같이 모르는 게 없는 따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윤석열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나요? 우리 윤석열 후보 요즘 새로운 별명 붙었습니다. 카피 닌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후보들이 왜 내 공약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카피합니까? 표절합니까? 이런 얘기할 때 어제 계속 변명하려고 드는데 변명할 거 없어요. 어차피 너무 좋은 그 내용이라 우리가 조금 갖다가 좀 그 기본 그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삼성이 세계 굴지의 그런 IT 강국의 그 핵심이 되기 위해 처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 다 카피했습니다. 일본 거 다 표절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가 드디어는 소니를 꺾고 삼성이 세계 제1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무슨 민주당이나 정의당 공약을 갖다가 표절하고 흔한 얘기로 그거 갖다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유승민 것이 됐던 홍준표 것이 됐던 안상수 것이 됐던 누구 것이 됐던 원대현 것이 됐던 좋은 거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 그 사람들도 다 머리 써갖고 좋은 공약 만들었으면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한 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지금 윤석열에게 바랬던 것은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막시무스,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같이 그야말로 절대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검투사의 용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시 한번 YS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YS가 원래 신민당 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5년에 당시 박김 회담, 박정희 김영삼 회담 이후에 갑자기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투쟁력이 약해지면서 조금 당시 박정희 정부하고 조금 허니문 기간을 갖는 기간이 있으니 바로 전당대회에서 이철승 대표한테 깨집니다. 당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당권을 되찾죠. 그리고 YS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NYT 사건 때 뉴욕 타임즈 기자회견에서 왜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 박정희 정부를 갖다 옹호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진노를 사서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게 됩니다. 그때 YS가 투쟁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5.18 이후에 연금돼서 거의 3년을 갇혀있는 상태에서 드디어는 83년에 광주 5.18 3주길기에서 이른바 23일 단식을 하죠. 그럼으로써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87년 대선 때는 군정종식이라는 나름 물론 그때는 DJ랑 갈라지는 바람에 집권을 못했습니다만은 군정종식. 그 다음에 93년 취임하면서 신한국 창조하면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척결하고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더 이상 쿰쿰하고 어두운 돈들이 활개칠 수 없도록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YS 정말 무식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무식합니다. 저희같이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늘 공부하고 고민합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보면 세세히 다 알겠습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YS의 장점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되받아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화두를 계속 선제적으로 던져가면서 즉 반박자, 세박자 앞서 나가면서 던져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끌어나갔던 그 힘입니다. 어제 보여줬던 윤석열 씨의 모습은 계속 어중간하게 그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가 어중간하게 학자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중요한 거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이른바 1차, 2차 이제 주도권 토론이 있었고 1차 토론회에서 이제 안상수 후보가 이제 1차 주도권을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앉은 순서가 두 번째가 윤석열 씨더라고요. 윤석열이 과연 무슨 문제를 갖다 꺼낼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라면은 어떤 것을 참모들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다 뿌리치고 대장동 문제를 걸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대장동 문제 정리가 잘 안 돼요.
검사 26년 하셨고 특수부 검사 하셨잖아요.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바로 대장동 사건을 갖다 압축해서 6분 동안 좋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짧게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모래시계 검사 자천호 홍준표한테 그거 하나 물어보고, 그다음에 감사원장한테는 최재형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른바 백과사전식으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윤석열 씨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 있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윤석열 씨가 황태순 마냥 세상 모든 종편에 나가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떠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딱 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선 모래시계 검사 자체는 홍준표한테 한 2분, 그거 받아서 바로 감사원장 지냈던 최재형, 또 그다음에 유승민한테 묻는 겁니다. 그게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다. 그다음에 2차 토론회,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또 그 문제를 다시. 그래서 국민이 지금 무엇이 답답하고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불을 지를 줄 알아야죠. 마치 새벽이 온다고, 달개 목을 갖다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7년 6.29 선언 이후에 아무리 노태우 후보 네가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군정 종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집권할 무렵에는 드디어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시대정신을 어떻게 보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러죠.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을 갖다가 그 많은 시대정신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화두를 던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달리 있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마오쩌둥 그 사람은 툭툭 화두만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 그 실무적인 것은 조원라이, 2인자의 영원한 2인자였던 주울레가 모든 행정을 다 챙겼습니다. 말기에 암에 걸려서 허덕거릴 때까지 챙겼고, 그 외엔 등소평이 챙겼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오쩌둥의 사진을 갖다가 중국에서 천안문에 걸어놓는 것은 자이트가이스트, 이 시대 정신에 화두를 던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강산에 들어가서 게릴라 전쟁을 했던 마오쩌둥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장지장, 병지장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다익선 이야기 있죠. 다다익선. 그게 이제 보면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어느 날 회후무 한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야 한신, 너 내가 군대를 얼마나 지휘할 수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예, 폐하께서는 10만 대군을 갖다가 지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너는? 예, 저야 많을수록 좋죠. 100만 대군이 됐든 200만 대군이 됐든 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한고조 유방이 삐졌습니다. 야, 나는 10만 명밖에 지휘 못하고, 요즘 말하면 사단장 역할밖에 못하고, 너는 100만 대군, 즉 총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너 내 밑에 있어? 그때 한신이 한 말이 있죠. 소신은 병지장, 즉 병사들의 장군이요, 폐하는 장지장, 장군들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윤석열 씨, 장지장이 되려가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보면 그레디에이터가 갑자기 유식한 척 학자 인양 갓을 쓰면 되겠습니까? 투구를 써야지. 국민들이 뭘 분노하고 있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에 불불 끓고 있는지.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바로 LH 사건. 왜? 문재인 정부가 늘 얘기했던, 좌파들이 늘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헛소리라는 것이 LH 사건이었고, 그때 당신이 말 잘했잖아요. 그와 같은 공공의 정보를 갖다 훔쳐서 투기했다면은 망국의 범죄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6월 29일 출마 선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갖다 딱 한마디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하여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을 약탈하는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가장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지금 이번에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어제 화두로 만들었으면 당신은 뭐 세세한 부분 갖고 뭐 카피 닌자니 뭐 무슨 표절이니 그야말로 뭐 저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헷갈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잘하는 것만 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종편 당시에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확신 있고 잘 아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입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